일단 5수준하고 6수준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수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배체해서 읽어요. 선생님들 어려운 단어 나오면 배체합니다. 배체할 때에 어떤 근거가 되는 거는 글의 이야기 맥락, 이야기 지식 혹은 그림에서 가지고 와서 배체해서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수준, 6수준의 시험에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좀 빨리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구별하실 수 있게끔 좀 쉽게 가능한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은 아까 다음번에 문제 나와도 다 맞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 넘어가셔가지고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A 플러스도 중요하게 좀 보시고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그 아래 A 플러스에서는 한글 해독 책략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잘롱고는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한국어 체계로서 연구한 사람은 요 2차 숙에 요 한글 해독 책략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단서 책략이라고 있어요. 선생님들 단서 책략은 한마디로 저 위에 잘롱고에서는 표의 체계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표의 체계. 표의 체계로 읽으려고 한다. 근데 어떤 거는 읽지도 잘 못해요. 읽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어떤 이렇게 우리 산에 가면은 산 정상 가면은 그러면 원두막처럼 이렇게 생긴 기와집처럼 생겨가지고 원두막처럼 생긴 이런 평상이 있는데 뚜껑이 있는 지붕이 있는 이런 평상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어떤 그림이 이렇게 있는 이렇게 글자가 있어야 되는데 글자를 보니까 팔각정이라고 써 있어요. 팔각정. 그 글자가 써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팔각정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림 보고 이렇게 좀 추측해가지고 여기 휴게소가 있다. 휴게소 막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세요. 단서 책략은 단어를 전체로 기억하고 암기하여 발음하는 방법이다. 표의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주변에 있는 단서를 주로 이용하여 왜냐면 글자를 모르니까 단서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추리하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혀 해독이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막 외국 갔어요. 근데 막 태국 같은 데 가면은 막 글씨가 전혀 모르는 글씨가 써져 있잖아요. 근데 태국 갔는데 간판에 글씨는 막 이런 글자 써있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써있고 간판에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걸로 이해해요. 이걸로 이해해요. 얘를 이해해가지고 여기 카페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 카페죠. 저거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태국 갔는데 막 글씨가 막 밑에 써있는데 막 이런 그림이 있어요. 못 그리겠어요. 선생님들 큰일 났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뭘로 막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러면은 여기 뭐다 이러고 가죠. 식당이구나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그림을 보고 의미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근데 아이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런 아이들이 다 단서 책략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다음 과례를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이들은 글자 하나가 음절 하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의 아이들이잖아요. 글자 하나가 음절 하나고 글자 하나가 한 소리를 갖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의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글자수하고 음절수 대응 책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글자수하고 음절수의 대응 책략을 다른 나라 아이들보다 많이 사용해요. 그 아래에서는 글자라는 단위가 존재하는 한글을 해독할 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책략이다. 그러니까 단서 책략은 모든 나라 아이들한테 다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제 어른들도 외국 나가면 단서 책략을 사용하죠. 그런데 글자수와 음절수 대응 책략은 우리나라 한글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한 글자가 한 음절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책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글자 한 개는 음절 한 개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추리하여 있는 방법이다. 글자 한 개, 음절 한 개. 여기다 줄여보세요, 선생님들. 그래서 네모 하면은 답을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들. 글자 한 개, 음절 한 개. 이 말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글자들 중에서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으면 입으로 할아버지에서 한번 중얼중얼 해보고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다가 그것이 글자 수와 음절 수가 맞아떨어지면 만족해하며 할아버지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음절 수가 다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네 글자고 할머니 할머니 이거니까 세 글자밖에 안 되니까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를 읽을 수 있죠. 글자 수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지만 뭐 다른 글자가 네 글자짜리 써져 있으면 네 글자짜리 써 있는 거에다 할아버지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호루라기라고 써져 있는데 글자 수 세워보고 할아버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말해보세요. 아는 글자 이용 책략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맨 처음에 아는 글자를 자기 이름 글자잖아요. 자기 이름에 그려져 있는 글자는 어디로 가서든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글자는 잘 몰라도 자기 이름 글자는 조금 알 수 있으니까 김씨 아이는 김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김밥이라고 써져 있으면 대략적으로 추측해서 두 글자기도 하고 내가 앞에 김자 아니까 김 저거 밥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는 글자 이용 책략이 나타난다. 읽어야 하는 글자들 속에서 유아가 아는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를 중심으로 줄여시면 되겠네요. 글자를 중심으로 추리하여 해독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 글자를 중심으로 추리하여 해독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라는 세 글자를 해독해야 되는데 마지막 글자의 차자만 내가 알아요. 차. 그러면 기차, 마차, 자동차, 소방차 등을 소리내어보고 마침내 음절수와 기타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해서 앞에 두 글자는 모르지만 앞에 두 글자는 모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차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어떤 아이들은 뭐 소방차라고도 읽을 수도 있겠죠. 차는 있는데 다른 말은 모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글자 수와 음절수 대응 책략하고요. 그다음 아는 글자 이용 책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소, 음소 대응 책략입니다. 선생님들 자소, 음소 대응 책략은 이제 읽으려고 하는 거, 낑낑거리면서 이제 읽으려고 하는 거.
얘기를 합니다. 아는 글자 유사하게 생긴 글자들은 자소 음소의 대응 규칙을 적용하여서 비슷하게 소리내어 읽어보고 자연히 자모음자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다음에 이러시면 되겠네요. 자모음자의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자모음자의 차이에 따른 소리의 차이도 구분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철자책략. 철자책략은 철자책이하고 비슷하다라고 해서 글자도 잘 읽으면서 의미도 잘 파악하는 거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들 길게 읽지 않아도 선생님들 문자 아실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유치원에 가보니까 3세 아이가 그때가 한 가을이었기 때문에 3세가 이제 4세 올라가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3세 아이가 그리는 걸 봤는데요. 책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읽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못 읽어요. 못 읽는데 자기 혼자 막 낑낑거리면서 막 읽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특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대신에 그 아이들은 막 그 아이는 이제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은 3세니까 글씨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걔가 수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보면서 읽는 아이가 좀 더 빨리 읽을 수 있고 맥락도 파악하고 전체적인 글자를 잘 모르니까 전체적인 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걸 파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생각할 때 어떤 선생님들은 그냥 글자를 읽는 게 더 기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글자 읽는데 너무 그렇게 힘 빼지 말고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인 글의 맥락, 이야기의 맥락을 잘 파악하고 어떤 그림 같은 데서 어떤 정보, 단서를 가지고 와서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이들한테 급하게 글자를 읽게 할 필요는 없어요. 글자는 좀 나중에라도 읽어도 되니까 일단은 그림책을 보면서 어떤 흐름인가 그다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단서를 찾아내서 이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훨씬 그 아이에게 인지 발달이나 하는 것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그런 기능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들? 근데 그게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글자 읽을 때뿐만 아니라 뭐 어떤 과학 활동을 한다라든가 어떤 꽃에 대해서 어떤 내가 정보를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 꽃이 있을 때 이 꽃에 대해 정보를 파악하려면은 뭐 흙이 묻어 있나, 꽃잎이 몇 개인가, 색깔은 무엇인가, 꽃가 나네, 뭐 이런 수술은 어떤가라는 걸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하고 나중에 연결이 다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글자를 읽을 때 너무 글자 읽는 거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서 그러니까 굳이 아이들한테 읽어보게 하는 것보다는 교사가 읽어주는 게 어떨 때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글자 읽는데 너무 머리를 쓰지 않고 그림을 보면서 전체적인 의미 파악하는데 머리를 더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더 쉽기 때문에 그게 더 유치원에서의 교육적으로는 더 좋은 방법이다, 합리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자 너무 많이 읽히려고는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 187페이지 오세요. 하지만 뭐 이런 건 좋아요. 이 아이가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라든가 이 걔가 여기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든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과관계를 파악하거나 시간적 흐름을 파악하거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번을 보세요, 선생님들. 맥기와 리치겔스의 읽기 발달 과정.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선생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맥기와 리치겔스는 보세요. 문식성 발달의 시작. 일상생활에서 어떤 목적으로 문자가 활용될 수 있는지 관심, 그다음에 요 어떤 목적으로 문자가 활용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져요. 근데 관심을 갖지 않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관심 갖게 할 수 있죠, 선생님들. 예를 들어서 3세 유아들한테 우리 시장 가서 뭐를 사올까라고 할 때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글자로 써보자라고 해서 글자로 쓰면은 아이들은 글자 잘 몰라도 저 글자 왜 쓰는 거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의 기능,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문자가 활용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갖는 단계, 이게 문식성 발달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초보적 읽기. 초보적 읽기는 과자 이름, 음식점 표시, 도로 표지판, 얘네들을 무슨 인쇄물이라고 한다고 선생님들? 환경 인쇄물 이런 말 있어요. 환경 인쇄물. 과자 봉지에 과자 써 있죠. 꿀과비. 그다음에 음식점 표시, 본죽 이렇게 써져 있기도 하고, 도로 표시판, 뭐 정지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등에 붙어 있는 글자를 알고 글자의 명칭, 형태, 특징 등을 배우려고 하면 글을 읽을 때 이쪽에 보세요. 맥락에 의존하여 읽기. 맥락에 의존하여서 읽기 하는 아이들은 글자 읽어요, 못 읽어요? 잘 못 읽는 거예요. 글자 읽을 줄 알면 글자로 읽겠죠. 근데 맥락을 많이 의존하려고 한다는 거는 글자를 아직은 잘 못 읽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조합해서 글자를 읽으려고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자 이름, 음식점 표시, 도로 표시판 같은 경우는 맥락이 있어요, 없어요?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자 봉다리에 꿀과비라고 써져 있으니까 이거는 과자 꿀과비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고, 본죽, 죽집 위에 본죽이라고 써져 있으면은 저거는 음식점 본죽이라고 써져 있는, 이렇게 해서 추측할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맥락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생님들. 추측할 수 있는 단서. 그래서 맥락에 의존하여 읽기를 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이들이 맥락에 의존해서 읽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인쇄물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아요. 선생님, 아이들도 재밌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3번을 보세요. 실험적 읽기. 그 다음에 환경 인쇄물이 왜 유아 읽기 발달 교재로 좋냐라고 하면 한 가지 말만 쓰면 돼요. 선생님들. 맥락이 있어서, 맥락이 있다. 맥락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가 쉽고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맥락이라는 말을 꼭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세요. 실험적 읽기. 표준적 읽기 수준에선 이르지 못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표준적이다. 즉 잘은 못 읽는데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좀 많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은 철자와 소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자기가 읽는 것과 성인이 읽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면서 나는 안 읽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디귿. 문어식으로 읽기를 하며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기도 하고 몰라요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좀 더 표준적으로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실험적 읽기다. 실험적 읽기라는 거는 많이 틀린다는 소리죠. 많이 틀린다는 거예요. 잘은 못 읽는데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한다는 거죠. 자, 6번을 보세요. 쿠퍼와 카이거의 읽기 발달 과정을 보겠습니다. 1번에 발생적 문식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발생적 문식성 보니까 출생에서부터 유치원 입학 전까지네요. 유치원 입학 전. 발생적 문식성이라는 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혹은 뭐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약간 문식성의 어떤 촉이 싹이 보인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기억 보세요. 음성 언어가 발달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끼적거리면서 밑줄에 보세요, 선생님들. 그림을 그리거나 끼적거리면서 쓰고 인쇄물의 호기심 여덟 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자, 봉지에 써져 있는 글자, 우유, 꽉에 써져 있는 글자 이런 것들을 뭐 읽으려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마가 읽을 때뭐 관심 있게 쳐다보기도 한다. 니은 보세요. 낮자의 이름을 알기 시작하고 낮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또 알기 시작한다. 자, 디귿 보세요. 맥락이 함께 제시되면 밑줄 하시면 되겠어요. 상품에 있는 글자들이나 자주 보는 간판 글자, 얘네들이 환경 인쇄물이잖아요. 환경 인쇄물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발생적 문식성 아이들은 맥락이 제시되면 읽을 수 있다는 거는 표의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표의적으로. 그러니까 표현적으로, 그러니까 자모 체계로 읽는 것이 아니라 표의 체계로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예를 보세요. 서울 우유 팩에 쓰여져 있는 서울 우유를 읽는 이와는 반 이상이었다. 하지만 우유 팩 없이 정자로 쓴 서울 우유를 읽는 아이들은 반이 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 우유 팩에 있는 글자만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은 표의 체계로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의 체계로 읽었고 맥락이 있어야 읽을 수 있는 아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유팩 없이 정자로 쓰는 서울 우유는 맥락이 없는 거예요. 맥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아이들이 반으로 훅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안 어려우시죠? 네, 2번을 보세요. 초기 문식성. 초기 문식성은 이제 유치원 입학서부터 초등 1학년 초 이제 문자를 많이 이제 알게 되는데요. 기억. 이전보다 좀 더 표준적인 부호 패턴과 형식을 사용하고 철자들의 이름도 알고 인쇄물에 대한 개념도 갖게 돼요. 니은 보세요. 글의 기능도 알고 기능은 잊어버리지 말라고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같이 보자고 쓰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글의 기능을 알고 가능하다면 자소 음소를 대응시켜 일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발생적 문식성 아이들은 표의 체계로 읽고 초기 문식성 아이들은 자모 체계로 읽는다는 거죠. 선생님들. 그래서 자소 음소를 대응시킨다라는 거에서 가능하다면 자소와 음소를 대응시켜가며 읽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소와 음소를 대응시킨다는 말 선생님들 이제부터 많이 나올 거거든요. 소라는 것은 가장 작은 단위라는 말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자소라는 거는 글자의 가장 작은 단위. 음소라는 것은 음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음소. 우리 앞에서 보셨던 음소, 음절의 음소하고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음소는 선생님들 음의 작은 단위하고 글자의 작은 단위 그냥 그런 의미예요. 선생님들. 자소, 음소를 대응한다라는 것은 여기 이제 강, 아, 기가, 수, 으로, 가, 요 자소, 음소 대응해서 제가 지금 읽은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게 된다. 가능하다면 자소와 음소를 대응시켜 읽으며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구두점의 기능, 구두점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것들이죠. 선생님들. 구두점의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독자적 문식성은 초등 1학년 후반에서 3학년에서 얘네들이 이제 철자 체계로 읽기 시작하는 아이들이죠. 철자 체계. 부호가 확장되고 실질적으로 표준적인 방식으로 읽기 쓰기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알게 되고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고 더욱 유창하게 읽을 수 있고요. 디귿의 밑줄 할까요? 맥락에 의존하지 않고도 맥락, 뭐 과자, 봉다리 뭐 이런 거 없어도 여러 가지 그냥 낱말에 어떤 그 낱말카드에 낱말이 써 있어도 단어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읽는 글이 이해가 되는지 점검해보고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쳐읽기도 해요.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8페이지 보세요. 슈케단츠가 나왔어요. 선생님들. 슈케단츠도 좀 유명한 사람이어서 좀 많이 나옵니다. 슈케단츠는 읽기 발달 단계에서는 중요하게 안 나오고 쓰기 발달 단계에서 시험에 2번 정도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하지만 또 쓰기에도 나왔으니까 좀 유명한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좀 관심 있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를 보세요. 선생님들. 1단계는 일단 그림을 보고 말을 옹알거리는데 책의 그림을 보고 읽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 1단계는 아직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이야기를 형성시킬 수 있으면 굳이 읽어달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자기가 막 읽으려고 하거든요. 마음대로라도. 근데 아직은 그림을 보고 이거 읽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2단계 보세요. 2단계는 그림을 보고 실제 이야기와 비슷하게 읽어요. 즉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 보고 이야기 형성. 그 다음 3단계는 글자가 이야기를 나타냄을 알고 실제 단어나 구절을 많이 포함하여 읽는다. 실제 단어나 구절 X줄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단어나 구절을 많이 포함하여 읽을 때는 3단계하고 4단계를 함께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암기하여 그대로 이야기하고 읽어주는 사람이 다르게 읽으면 그건 아닌데 이렇게 정정해 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이런 말 나오면 이 아이는 암기한 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암기에다가 네모나 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예요. 그래서 3단계, 4단계는 사실은 좀 동시에 나타나요. 선생님들. 동시에. 그 다음에 5단계 볼까요? 시각적 변별의 시작으로. 시각적 변별이라는 것은 이제 자모체계로 자모체계 혹은 문자를 읽으려고 시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모체계라기보다는 문자 읽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읽기 시도. 글자와 말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글자와 말을 짝지으려고 한다. 맨 처음에 토의 체계부터 시작하겠죠. 선생님 당연히 토의 체계부터 시작할 거예요. 6단계 어휘를 인식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보고 밑줄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단어를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거는 우리 아까 자모 체계였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5단계는 토의 체계, 6단계는 자모 체계, 7단계는 당연히 무슨 체계? 얘는 여기다 철제 체계가 되겠죠. 그래서 문맥 언어, 글자의 발음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것을 통합해서 유창하게 읽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것만 좀 잘 파악하시고 이런 이 순서들을 그 학자들마다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그래서 연결시켜가지고 이해하신 다음에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쓰기 발달은 잠깐 쉬었다가 쓰기 발달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잠깐 쉬겠습니다.